5년을 아들처럼 키운 개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녀석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거칠게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덩치 큰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소파에 앉아있던 이른돌 김고숙 여사님의 가슴팍을 랍발로 세게 내리칩니다. 고숙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며 개를 밀쳐냅니다. 멍들고 발톱 자국이 가득한 그 가슴팍. 녀석의 이름은 썬더입니다. 평화롭던 이른돌 김고숙 여사님의 아파트에 비명이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의 조용한 아파트.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5년을 아들처럼 키운 순하디순한 골든 리트리버 썬더가 어느 날부터 돌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썬더는 고숙 씨의 왼쪽 가슴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고 급기야 날카로운 앞발로 그 부위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잠자리에서도 밥 먹는 도중에도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도 예외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개가 나이가 들어 미쳤나 보다. 치매가 온 대형견은 사람 잡는 살인견이 된다. 당장 내다버려라. 30년치기 이웃 최 씨는 현관 앞에서 버젓이 말했습니다. 고숙 씨, 대형견 입질 뉴스 못 봤어? 저거 이미 돌아버린 거야. 한 번 공격성 폭발하면 돌이킬 수 없어. 고숙 씨 역시 공포에 질려 썬더를 다용도실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서 들려오는 썬더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공격하는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목이 쉬도록 외치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마치 제발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년을 함께 살며 밥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고 외롭고 추운 밤을 함께 버텨온 그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을 향해 앞발을 휘두른다면 말입니다. 배신감일까요? 공포일까요? 아니면 그 눈빛 속에 감춰진 무언가 다른 것일까요? 김고숙 여사님은 그 눈빛을 끝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눈물 가득한 눈을,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대반전의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모든 비극은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김고숙 여사님에게 썬더는 단순한 반려견 그 이상이었습니다. 5년 전 고숙 씨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고숙 씨의 손을 꼭 쥐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너무 외롭게 살지 마. 알았지?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날이면 고숙 씨는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서울에, 부산에, 때로는 외국에 살았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적막강산 같던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것이 썬더였습니다.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지역 유기견 보호소에 들렀다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고숙 씨를 흘려다보던 그 덩치 큰 리트리버. 덩치만 컸지 겁쟁이였던 썬더는 낯선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주인의 뒤에 숨었고 동네 고양이가 마주치면 몸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썬더를 덩치 큰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2023년의 그 무더웠던 여름 이후 고숙 씨 역시 썬더를 늦둥이 아들이라 부르며 녀석의 밥을 챙기고 털을 빗겨주는 것으로 하루의 낙을 삼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위에 올라와 얼굴을 핥은 썬더. 저녁에 산책을 다녀오면 서로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고숙 씨의 발치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잠드는 썬더의 온기. 이것이 고숙 씨의 일상이었고 이것이 고숙 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고숙 씨의 낙은 지옥 같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애교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처럼 간식을 달라는 투정이겠거니 싶어 고숙 씨는 썬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아, 아까 먹었잖아. 엄마 가슴은 왜 자꾸 눌러 저리 가.
그런데 평소 같으면 꼬리를 치며 물러났을 썬더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녀석의 눈빛은 전에 본 적 없는 예리함으로 번득였고 코끝은 고숙 씨의 왼쪽 가슴 한 지점을 향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썬더의 집착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고숙 씨가 잠자리에 들면 썬더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와 그녀의 왼쪽 가슴 위에 자신의 육중한 머리를 턱하니 올렸습니다. 30kg이 넘는 대형견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자 고숙 씨는 숨이 막혀 잠에서 깼습니다. 녀석을 밀어내도 소용없었습니다. 밀어내면 다시 올라오고 화를 내면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기어코 그 자리에 코를 박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썬더가 밤새도록 제 가슴 위에 얼굴을 묻고 낑낑거리는데 그 소리가 꼭 사람이 우는 소리 같았거든요. 나중엔 소름이 돋더라고요. 얘가 혹시 나한테 원한이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귀신이라도 보고 저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썬더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도 짖지 않던 썬더가 이제는 고숙 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커럭커럭하는 쇳소리가 섞인 비정상적인 소리로 짖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악마가 든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주말에 찾아온 딸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거 미친 개야. 당장 격리시켜야 해. 요즘 뉴스 안 봐? 대형견이 주인 무는 거 한순간이야. 딸의 비명에 썬더는 억울한 듯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고숙 씨의 가슴을 빤히 쳐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고숙 씨에겐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심해졌고 썬더의 기괴한 행동은 24시간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왜 이러니? 고숙 씨는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썬더를 다용도실에 가뒀습니다. 문 너머로 썬더가 문을 긁어대는 소리와 슬픈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의 민원은 빗발쳤고 고숙 씨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썬더를 안락사시키거나 보호소에 보내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고숙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필 왼쪽 가슴일까? 썬더는 왜 내가 밥을 줄 때도 다른 곳을 만져줄 때도 오직 그 자리만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던 걸까? 녀석의 눈빛이 공격이 아니라 간절한 경고였다면? 고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썬더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는 대신 자신의 몸을 이끌고 검진 예약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썬더에게 내리는 마지막 기회이자 고숙 씨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썬더가 그토록 거칠게 파헤치려 했던 고숙 씨의 왼쪽 가슴 안에는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결과가 공개됩니다. 동네 병원에서 돌아온 김고숙 여사님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환자분 왼쪽 가슴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 소견으로 보입니다. 내 몸이 멀쩡하다며 5년을 자식처럼 키운 썬더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썬더가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했던 왼쪽 가슴의 통증. 하지만 병원 검사상으로는 아무런 멍울도 이상 소견도 없었습니다. 검사상 정상이래.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썬더는 기다렸다는 듯 다용도실 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고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자 썬더는 전보다 더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짖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썬더는 고숙 씨의 옷자락을 물어뜯어 왼쪽 가슴이 드러나게 만들더니 그 부위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그곳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추악한 무언가가 숨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썬더야, 너 정말 왜 그러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고숙 씨의 절규에도 썬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코끝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주인을 향한 짐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고숙 씨는 썬더의 그 기이한 고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기나 보자. 만약 병원에서 아무 일 없다고 하면 너는 그날로 끝이야. 고숙 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학병원 정밀 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당일 고숙 씨는 오전 일찍 버스를 타고 도심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은 숨이 막힐 듯 정적만이 흘렀고 번호표를 쥔 고숙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오면, 기계가 다시 정상이라고 하면 나는 정말 썬더를 보내야 한다.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고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걔가 유독 그 부위만 공격한다고요? 가끔 그런 사례가 보고되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정밀한 입체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병행해 봅시다. 검사 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차트를 한참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 고숙 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김고숙님, 정말 천운입니다. 아니, 그 댁강아지가 환자분 명주를 잡았네요. 의사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아주 작은, 먼지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의 검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검진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위치예요. 유방 근육 바로 위 가장 깊숙한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0.5cm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크기인데 성질이 아주 고약한 놈이라 조금만 늦었어도 림프절로 다 전이가 됐을 겁니다. 고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썬더가 그토록 거칠게 앞발로 내리치고 물어뜯으려 했던 그 자리에 정말로 죽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썬더는 주인의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간은 절대 맡을 수 없는 그 미세하고 고약한 암세포의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녀석에게 그 냄새는 사랑하는 엄마를 앗아갈 괴물의 냄새였고, 그래서 썬더는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짖고 때리며 엄마를 깨우려 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고숙 씨는 편의점에 들러 썬더가 제일 좋아하는 통조림을 가방이 터지도록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평소 같으면 미친 듯이 짖으며 달려들었을 썬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썬더는 기운이 다 빠진 듯 축 늘어져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이 진단을 받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주인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고숙 씨는 썬더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썬더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조심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엄마는 너를 미쳤다고만 했어. 미안하다, 내 새끼야. 썬더는 고숙 씨의 눈물을 핥아주며 아주 깊고 평온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주인을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투를 벌였던 어린 수호천사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2달 뒤, 김고숙 여사님은 또 한 번의 믿기 힘든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썬더의 행동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파괴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저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나는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썬더가 집착하는 곳은 수술을 받은 왼쪽 가슴이 아니었습니다. 썬더는 고숙 씨의 발목과 종아리, 그리고 하반신 전체를 향해 광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고숙 씨가 걸음을 뗄 때마다 앞길을 가로막으며 바닥을 긁어댔고, 급기야 고숙 씨의 바지 밑단을 물어뜯어 질질 끌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엄마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마요, 걷지 마요 라고 온몸으로 저지하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썬더야, 왜 또 그래? 엄마 이제 다 나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고숙 씨는 울먹이며 썬더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썬더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묻어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녀석은 고숙 씨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밀어넣어 그녀를 주저앉히려 했고, 고숙 씨가 소파에 앉으면 발을 핥은 게 아니라 이빨로 발등을 툭툭 치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개가 암을 찾은 건 우연이었을 거야. 지금 봐, 저건 그냥 공격성이 폭발한 거야. 엄마 다리라도 물면 어떡할 거야? 이번엔 정말 보내야 해. 딸의 강경한 태도에 고숙 씨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썬더 때문에 집안은 매일같이 난장판이 됐고, 고숙 씨는 제 집에서도 썬더의 눈치를 보며 까치발로 걸어 다녀야 했으니까요. 결국 훈련사를 불러 상담도 받아봤지만 훈련사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분리불안이나 공격성과는 다릅니다.
개가 무언가에 극도로 겁을 먹고 있어요. 주인이 걷는 행위 자체에 공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훈련사의 말은 고숙 씨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걷는 게 왜 무서운 걸까? 내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왜 저 녀석은 나를 주저앉히지 못해 안달인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숙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걷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평소처럼 다리를 물고 늘어지던 썬더가 고숙 씨의 몸을 받치듯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썬더 덕분에 큰 부상은 면했지만 고숙 씨는 그때 썬더의 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읽었습니다. 녀석은 떨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주인이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할까봐 녀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고숙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암 수술 경과를 보러 간 것이었지만 이번엔 의사에게 자신의 다리와 몸 상태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개가 자꾸 제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해요. 제가 걸을 때마다 죽을 것처럼 짖고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숙 씨의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한 번 진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환자분, 이건 암보다 더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숙 씨의 종아리 깊숙한 곳 커다란 피떡, 즉 혈전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타고 폐나 뇌로 이동했다면 고숙 씨는 길을 걷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썬더는 고숙 씨의 다리 혈관 속에서 서서히 굳어가는 피 냄새, 그 죽음의 정체를 인간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숙 씨가 걷는 매 순간순간이 썬더에게는 주인이 죽음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공포의 행진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녀석은 욕을 먹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가지 마요, 엄마. 지금 가면 죽어요 라는 말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말이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숙 씨는 이제 썬더의 그 기괴한 집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썬더는 단순히 냄새를 잘 맡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고숙 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평판과 안락함을 내던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호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숨을 골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김고숙 여사님과 썬더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지 않으셨나요? 유방암을 찾아내고 발목의 혈전까지 감지해 주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한 게, 이쯤 되면 우리 집 개는 간식 달라고만 조르는데 썬더는 정말 특별한 천재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썬더는 훈련받은 탐지견도 태어날 때부터 영험한 기운을 타고난 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썬더는 고숙 씨를 만나기 전 인간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상처투성이 유기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기견 보호소의 현실을 아십니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지고 그중 상당수는 입양되지 못한 채 안락사의 운명을 맞습니다. 그 숫자들 중 하나가 바로 썬더였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썬더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형견, 과체중, 겁쟁이, 복종 훈련 불가, 분리불안 심가, 입양 가능성 낮음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썬더는 그 차가운 철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반려견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유기견 보호소에서 가장 예쁜 녀석을, 혹은 가장 불쌍해 보이는 녀석을 골라 집으로 데려온다고 믿습니다. 고숙 씨도 그랬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잔뜩 겁에 질려있던 썬더를 처음 봤을 때 고숙 씨는 그저 녀석의 남은 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동정심뿐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혼자고 나도 혼자니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시작된 동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반려견이 있고 그들 모두가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모든 개가 주인의 암을 찾아내지는 못할까요? 왜 유독 썬더만이 그토록 집착적으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공격하는 오해까지 받아가며 그 죽음의 냄새를 경고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절박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의 뿌리는 썬더의 가슴 아픈 과거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썬더에게 고숙 씨는 단순히 밥을 주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고숙 씨는 쓸모없다는 판정을 받고 버려진 존재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쓸모 있느냐고, 효율적이냐고, 가치 있느냐고. 그 잔인한 계급의 논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보호소에서 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썬더는 그 논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숙 씨의 손이 그 철창을 열었을 때 썬더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썬더의 전 주인은 썬더가 보낸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썬더는 전 주인이 앓고 있던 질병도 미리 알아채고 똑같이 신호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주인은 썬더의 행동을 사나운 공격성으로만 판단했고 녀석을 보호소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첫 번째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주인에게 버려졌다는 기억. 썬더에게 주인의 질병은 곧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가장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고숙 씨의 몸에서 그 익숙하고도 끔찍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썬더는 결심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설령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다시 나를 저 차가운 보호소로 보낸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죽음이라는 놈에게 엄마를 내주지 않겠다고. 사랑은 때로 예쁜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썬더가 보여준 그 거칠고 기괴한 행동들은 사실 썬더가 가장 깊은 곳의 상처와 사랑이 뒤섞여 만들어낸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썬더는 제발 나를 버려도 좋으니 죽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썬더의 앞발질 하나하나에는 이런 피맺힌 언어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언어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까? 썬더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김고숙 여사님의 몸에 집착했던 데에는 고숙 씨는 전혀 몰랐던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원래 썬더를 키우던 주인과의 이야기. 그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썬더를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함께 마당을 거닐고 저녁이면 무릎에 앉혀 털을 빗겨주셨다고. 썬더에게 그분은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마당에 길게 들이우던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썬더는 그 할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몇 주 동안 지금 고숙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몸 어딘가를 계속 킁킁대고 낑낑거리며 무언가를 알리려 했던 겁니다. 그 집의 가족들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걔가 왜 이리 소란스럽냐며 썬더를 베란다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썬더는 베란다 창문에 코를 박고 닫힌 유리문 너머로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늘어지는 순간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구급대원들이 달려오는 발소리. 썬더는 그 모든 것을 베란다 창문에 앞발을 긁어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지켜봤습니다. 그 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썬더에게 그것은 거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분명히 이상하다고 위험하다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쳤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짐승에게도 죄책감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개들은 분명히 트라우마를 기억한다고.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의 행동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고. 이후 썬더는 그 집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어진 집에서 썬더는 급격히 불안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다루기 힘든 개라는 이유로 보호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시 입양불가라는 판단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고숙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 고숙 씨의 손이 철창을 통해 들어왔을 때 썬더는 한참을 물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까?
그 망설임 끝에 썬더는 조심스럽게 코를 고숙 씨의 손에 갖다 댔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숙 씨의 몸에서 그 불길한 죽음의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을 때 썬더는 전보다 더 필사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사랑하는 엄마를 잃지 않겠다는 녀석만의 처절한 사투였던 셈입니다. 자신을 귀찮아하고 야단치는 엄마를 보며 썬더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다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엄마가 영영 떠나버릴까봐 녀석은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그 곁을 지키며 울었던 겁니다. 고숙 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썬더를 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썬더야.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미쳤다고 밀어내기만 했구나. 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얼마나 외로웠니? 썬더는 고개를 들어 고숙 씨의 눈물을 혀로 핥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이기도 했고 위로이기도 했고 오래된 상처가 아무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걔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썬더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멈추지 않는 킁킁거림으로 말이죠. 썬더에게 고숙 씨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더는 주인을 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썬더는 왜 살인견이 될 뻔했을까요? 그것은 썬더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해당 동물에게 위험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안락사 논의가 즉각적으로 시작됩니다. 저 개는 사람을 문다, 저 대형견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공포 뒤에서 정작 물어봐야 할 질문은 외면됩니다. 저 개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저 개가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 우리가 잊지 못하는 언어를 저 개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 썬더가 고숙 씨의 가슴을 앞발로 내리쳤을 때 이웃들과 딸은 즉각적으로 살인견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대형견 사고들, SNS에서 공유된 무서운 영상들. 그러나 그 판단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썬더의 행동은 공격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었지만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할 언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마리 개와 한 명의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들, 자신의 언어가 번역되지 않는 자들, 아무리 소리쳐도 소란이나 민폐로 치부되어 버리는 자들. 썬더는 그들 모두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노인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들면 다 그래야 하는 말로 증상이 묵살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도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지워집니다. 고숙 씨 역시 처음 동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에게서 들은 말은 개가 문제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개가 문제라는 진단. 몸의 주인인 고숙 씨의 말은 전문가의 기계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썬더는 그 모든 무력함을 뚫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웃의 민원도 딸의 분노도 고숙 씨의 눈물도 그 무엇도 썬더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썬더에게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녀석의 코가 말해주는 진실을 그 누가 부정해도 썬더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고숙 씨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확신보다 타인의 판단을 먼저 믿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묻기 전에 저 사람은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달려가는가? 썬더가 살인견으로 처리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숙 씨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의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썬더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썬더는 영웅이 된 게 아닙니다. 썬더가 처음부터 옳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맹목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섣부른 판단, 다름을 위험으로 규정하는 편견,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듣기를 포기하는 습관. 썬더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김고숙 여사님은 이제 거실 한복판에 평화롭게 엎드려 있는 썬더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옵니다. 저 작은 몸 안에, 저 짧은 털 속에 얼마나 거대한 사랑과 형용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처절한 책임감이 들어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썬더는 오늘도 고숙 씨의 발치에 누워 평온하게 단잠을 잡니다. 이제 더 이상 고숙 씨의 몸에서 그 불길하고 고약한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썬더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녀석은 이제야 비로소 첫 번째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힘으로 지켜냈다는 안도감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썬더의 눈가에 맺혀있던 그 불안한 눈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실 썬더가 암을 2번이나 발견해낸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숙 씨가 결국 썬더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녀가 끝까지 썬더의 행동을 무시했다면, 이 개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나라며 훈련소에 보내거나 파양했다면 지금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숙 씨를 살린 것은 썬더의 후각이었지만 썬더를 완성시킨 것은 녀석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준 고숙 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반려견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는 우리가 그들의 보호자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고숙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저 말 못하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통째로 짊어지고 가는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것을요. 썬더는 고숙 씨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삶을 선물해준 은인이자 하늘이 보내준 수호신이었습니다. 고숙 씨는 말합니다. 썬더가 암을 찾아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정상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준 그 마음이 고맙다고요. 썬더가 살린 것은 그녀의 심장뿐만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갈 마음의 근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반려견이 오늘따라 유독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거나 평소와 다른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나요? 그건 어쩌면 간식을 더 달라는 투정도, 산책이 가고 싶다는 보챔도 아닐지 모릅니다. 썬더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전부인 그 작은 생명이 온 힘을 다해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걸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떤 세련된 언어보다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고숙 씨와 썬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정직하고 소중한 존재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말이죠. 썬더가 긁어놓은 가슴팍에 멍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그 상처 뒤에 숨겨져 있던 숭고한 사랑의 기록은 고숙 씨의 심장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고숙 씨는 오늘 아침도 썬더의 밥그릇을 채우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마워 썬더야. 내 덕분에 오늘도 살아있어. 그리고 썬더는 그 말을 들으며 꼬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흔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썬더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여러분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눈이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살면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옆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눈빛 속에 여러분이 찾던 모든 답이 이미 담겨 있을 테니까요. 썬더와 고숙 씨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서로의 기적이 되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걔가 암을 찾아냈다는 신기한 사연으로 흘려보내기엔 이번 이야기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 이 소리는 저의 고양이 백치 소리입니다. 버려진 존재의 트라우마, 아무도 듣지 않는 목소리, 미친 것으로 오해받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비단 썬더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치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드리려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골목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진짜 삶의 이야기들. 누군가의 고독, 상실 이후의 재건, 말보다 깊은 교감,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구원.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깊고 오늘보다 더 묵직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닿을 겁니다. 썬더가 끝내짓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